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3년도를 준비하는 공무원, 경찰, 소방, 초시생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한 과목을 준비해야 될지, 한 과목 공부할지, 다양한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할지. 저도 매년 학습 설명회를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한 과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변호사님들이나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강사 출신의 분들도 계시고요. 장점은 해당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해당 과목에 대한 연속성으로 이해도가 상승한다. 반면에 단점은 자칫 다른 과목에 감을 잃을 수도 있죠. 보통 고등고시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세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자, 반면에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장점으로는 이제 한 과목 공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바뀌는 경우겠죠. 여러 과목의 감을 유지하기가 쉬워지죠. 반면 단점은 한 과목을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학습이 느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결론부터 좀 알려드리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수험생분들의 수험 스타일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것 뿐입니다. 자, 먼저 한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변호사님들이나 강사분들 또는 뭐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강사분들, 이런 분들은 한 과목을 보통 많이 추천을 하세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는 일단 첫 번째 상위권 대학교 출신의 수험생들이 준비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왜냐면 공부하는 습관과 공부하는 방법, 이거 확실히 알고 공부하는 거랑 모르고 공부하는 건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과목의 특성이에요. 법과목이면은 당연히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이쪽에서는 보시면은 소방직렬이 이제 국어가 없어지고 영어랑 한국어는 건조지 대체되니까 이 소방직렬 학생들 중에서도 한 과목 원하시는 분들은 한 과목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직렬 국어랑 영어가 없으니까 법과목이니까 한 과목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고시 출신의 강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과목을 비효율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한 과목에 비해서 연속적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도 떨어지고 연계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 좀 약간 좀 오류가 될 수 있는 게, 좀 잘못되게 말하는 게 여러 과목을 비교할 때 꼭 5과목 얘기해요. 근데 공무원 선생님들 5과목 하루에 다 공부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보통 2과목이나 3과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참고로 3과목을 공부하라고 보통 주장을 합니다. 그건 제가 이따 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여러분 수능 보세요. 수능 다양한 과목 공부하잖아요. 한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공무원 9급이요? 국어랑 영어가 있어요. 제가 한 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주장하는 이유기도 한데, 국어랑 영어는 강사로서는, 언어 강사로서는 이거 안 하면 감 잃어요. 뭐 국어만 쭉 한다든지 영어만 한다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 과목 공부한다 해서 한국 사람하고 쭉 공부한다고 할게요. 당연히 국어랑 영어는 감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한 과목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국어랑 영어는 같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7급 국가직에서는 피셋이 있고 지방직은 아직
국어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저는 왜 세 과목을 추천하냐면, 영어라는 과목은 특성상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 영어 과목을 안 하면요, 감을 빠르게 잃습니다. 그래서 세 과목을 추천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옳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과목을 공부하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면 둘은 이제 섞여요. 한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도 처음에 한 과목 빠르게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은 그때 이제 다양한 과목을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느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양한 과목 같이 공부하면서 감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삭제 작업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해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아, 나는 특정 과목 좀 약하다. 그러면 그 과목을 늘려가지고 그 과목 위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우리가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과목이 맞냐, 다양한 과목이 맞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학에서도 전수법과 그리고 분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잠시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자, 전수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학습하는 방법이다. 한 과목 공부법과 비슷하죠. 학습 내용의 전 계열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반복해서 일각 학습하는 것으로 학습 내용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한 후 전체를 종합하는 분수법에 대비되는 말이다. 즉, 전수법은 한 과목 공부 방법, 분수법은 다양한 과목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약간 적용할 수도 있겠죠. 전수법과 분수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는 20세기 초부터 학습 경제의 문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학습 지도상 전수법과 분수법의 효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다르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뭐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뭐 학습자의 지능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전수법이 유리하고, 연습 초기에는 분수법이 유리하나 학습이 진보함에 따라 다시 전수법이 유리해진다. 집중적 학습법에는 분수법이 유리하고, 분사적인 학습 방법을 취할 때는 전수법이 유리하다. 학습 내용이 의미 있는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은 전수법이, 무의미한 재료의 기계적 암기는 분수법이 유리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왜 한 번에 한 과목 공부하는 것과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냐? 사실 논란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 한 과목을 추천하고요, 여러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 여러 과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과목의 단점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 과목 추천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단점이, 한 과목 공부하는 단점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집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한 과목 공부하는 게. 만약에 사람이 100명이 준비를 했어요. 50명이 한 과목 공부해서 합격했고 나머지 50명이 여러 과목 공부해서 합격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하면은 나머지 뭐 50명이 잘못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 분들이 계속 어떤 게 맞다고 주장하니까 수험생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둘 다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단지 수험생들의 수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약간 조심해야 돼요. 특정 공부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 뭐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공부법, 뭐 책이나 아니면 뭐 교재를 팔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게, 다양한 수험생들 상담을 해봤다고 하고 합격수기 상당히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나오거든요.
정말 다양한 공부법이 있고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이런 공부법에 맞다고 전제로 설명을 하니까 수험생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분 되게 유명한데? 저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은 또 다르게 말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도 했는데 계속 특정 방법을 강요하거나 그게 옳다고 권유한다면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재생이 너무 강한 케이스예요. 그거는 진짜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수험생들마다 전부 다 기반도 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다르고 베이스도 다르고 그럼 각각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수험생들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수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학교 속에 보면 고등고시를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이런 과목에서도 이런 시험에서도 한 과목 합격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단지 스타일 차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걸 택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 잡혔다. 그러면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분법으로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은 크게 아마 논란이 되는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